오늘 아메이 에스프린 강의를 맡게 된 ABO 이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미 오늘 이스프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상품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지? 죄송합니다. 네, 버벅이겠습니다. 네, 네, 초반부터 좀 많이 버벅였는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아미에서는 유틸리라이트라는 정말, 뛰어나고 효능 좋은, 효과 좋은 그런 영양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양제를 어떤 물과 함께 섭취하면 가장 좋을까요? 1번 뜨거운 물, 2번 차가운 물, 3번 미지근한 물. 어떤 게 있을까요?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4번 이스프링 물입니다. 네. 이스프링 감 보셨을 때 정말 효과가 좋은 저희 미네랄이 풍부한 이스프링을 제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의 역할과 우리가 먹는 물 그리고 이스프링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역할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하지 못했을 때 내장에서 이제 수분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수분이 빼앗긴 내장에서 이제 변비가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피부가 고운 피부 미용에도 하루 3리터씩 4주간 한번 마셔보길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는 아마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때 동안 해보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2주차가 되었을 때는 피부톤이 조금 밝아지고 셀룰라이트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3주차 다크서클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2배 정도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4주차 때는 주름이 옅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수분 흡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을 저장하는 공간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수분이 흡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지방에 저장하는 장소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변비도 문제없고 피부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다이어트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간하고 뇌하고 신장하고 근육과 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간과 뇌에서 수분이 함유한 그 퍼센테이지가 80에서 70%가 훨씬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은 83%가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고 하면 혈액이 굉장히 점성이 짙어질 것이고 그 점성이 짙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못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끝까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우리 몸에 각종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 부족이 느꼈을 때는 심한 갈증이 1%, 2%만 감소하더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만 되면 반혼수 상태 그리고 12%가 감소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망이 이르기 전까지 물을 마시지는 않잖아요. 네. 보통 우리는 이제 입안이 조금 마르거나 두통이나 현기증이 날 때, 그리고 소변색이 진해졌을 때, 그리고 피부 안구 건조증이 좀 더 심해졌을 때, 그리고 새벽에 자주 깰 때 우리는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수분을 섭취하게 되죠. WHO에서 이렇게 공고사항을 내립니다. 하루 2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80%가 예방된다. WHO 기관이라는 건 특정 병원이나 제약회사나 이런 사업적 이익을 연관을 두는 곳이 아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세계 보건기구인데 거기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80%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아마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돗물과 생수, 정수기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게 저희가 생활인데 아마 이 세 가지 중에는 세 가지에 벗어나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돗물을 먼저 보게 되면은 요즘은 수돗물 바로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죠. 100도씨 이상 이제 5분 이상 끓여서 식혀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끓이게 되면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 상수도관이나 정수장에서 이렇게 2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뿐더러 그리고 중금속, 세균 같은 거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발암물질 같은 PFOA나 PFOS, 과부하물, 신종 발암물질 같은 거는 고도 정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끓였을 때는 농도가 더 짙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 쉽게 구입하고 언제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고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생수가 우리나라 브랜드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약 30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수 같은 경우는 같은 생수 공장에서 나올 뿐더러 같은 생수 공장에서 나오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건 다른 생수가 판매되는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특성상 지역이 좁은 그런 이점 때문에 67개 수원지밖에 보유하고 못하고 있지만 300개 브랜드가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브랜드가 10군데에서 제조가 되는 이런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수를 만들었는 것 또한 생산업체에서는 차광막 없이 야외에서 보관하거든요. 이렇게 야외에서 보관하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이런 이제 신종 발암물질이 이렇게 검출되기도 합니다. 생수 한 병당 이렇게 야외에서 차광막 없이 보관되었을 때 그 생수병을 가지고 동물 실험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을 때 호르몬 이상이랑 생식기 질환 이런 증세를 보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또 생수 파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생수 파동이 있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던 업체 소식들이 굉장히 들리니까 엄청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었던 거죠. 그런 발표 결과가 즉 1년에 한 2, 3회 이상 수질 기준에 떨어진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에 받은 그 업체는 수원지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거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수원지가 오염이 어디가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라벨이 붙어서 나오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많이 섭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0%가 우리 정수기에서 80%가 이런 역삼투압 정수 방식을 이용하거든요. 이 역삼투압 정수 방식은 보시게 되면 이 고농도 삼투압 방식을 말씀드리면 이 고농도의 물이 저농도의 물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하는 게 삼투압 방식인데 이 역삼투압은 이런 고농도 물을 강한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아주 미세한 필터로 이렇게 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렀을 때는 중금속이나 질소, 유해물질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지만 그런 장점은 있지만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한다는 그런 함정이 존재했던 겁니다. 미네랄까지 제거된 물은 우리 몸에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각종 염증을 쉽게 유발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중공사막식 방식 필터에 대한 거는 중간 부분이 빈 필터로 이제 작은 구멍을 통해서 걸러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은 이제 초기 성능은 좀 우수할 수는 있습니다. 미네랄도 통과될 뿐더러 초기 세균을 잘 걸러준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이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요즘 슬림한 정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중공사막식 방식이라는 이런 정수기를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단점은 필터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필터 수명이 매우 짧다 보니 조금만 시간이 지났을 때 세균이 이제 역증식하게 되는 거죠. 무기 화학물질, 바이러스 같은 중금속은 걸러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미에서 나오는 이스프링을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프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실 때마다 세균의 0%를 도전하니까 안심할 수 있고요. 140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NSF 인증이니까 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건강하게 지켜내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UV 살균 마실 때마다 세균 0%에 도전하니까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99% UV 살균하는 겁니다. UV 살균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스프링 물입니다. 두 번째로 NSF니까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보적인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그 인증 기관인 NSF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NSF 인증 기관은 제3자 시험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실내 환경, 공기, 물, 식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재질, 구조, 정수 성능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NSF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NSF 인증을 저희는 1987년도에 받았거든요, 처음에. 맛, 냄새, 심미적 요인을 감소하고 각종 유기화합물 성능을 인증받은 게 1987년도입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비활성하는 성능을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4년 의약물질, 의약품, 일반 의약품, 그 다음 제초기 및 살충제에 들어가는 신종 오염물질을 감소한다는 성능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주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처리 성능도 2016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종이컵 등 식품 포장재, 프라이팬 코팅제에 들어가는 PFOS 처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앞선에 보여드렸던 NSF P477의 인증 내용이 앞서 받았던 NSF ANSI 53으로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앞서 받았던 이런 P473을 똑같이 NSF ANSI 53이랑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42, 53, 55B, 그 다음에 401 인증을 총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게 되었냐면 미네랄을 지켜주는 앞쪽 카본 필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0.2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는 요과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합 물질은 흡착하는, 즉 유해한 성분을 걸러주고 건강에 도움되는 미네랄을 남겨주는 이런 듀얼 액션 기술이 들어간 압축 카본 필터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네랄이 들어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저희한테 주고요. 이 스프링이 이렇게 세 가지만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판매 1등이라는 이런 브랜드 파워도 가지고 있고 안전한 무선 공급을 하는 이커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스마트 칩, 24시간 365일 관리하는 스마트 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려지는 물 전혀 없는 여담이지만 역삼투압 방식은 아까 보셨다시피 고농축된 물을 압축하다 보니까 그 물을 버리는 양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 버리는 물의 양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40만에서 50만원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 직수 방식 또한 아메에서는 처음 30년 전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 스프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셨다시피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본질에 충실한 이 스프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